안녕하세요. 홀딩스 김미성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얼쏘 아카데미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됐네요. 더블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얼쏘 아카데미 하면서 정말 고객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이 가지면서 좋은 정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올려드리자 하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제 생방송에 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가 심각한데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요즘 이런 얘기들을 해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투자 적기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왜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 그리고 투자를 하면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요. 이제 저희 코리아,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코리아 부동산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고, 코리아 홀딩스 김미성 부장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리아 부동산은 맞는데요. 저희 회사의 이제 모태가 부동산이고요. 저희 회사가 최근에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 그리고 여행 사업 등 이제 많은 이제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사실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저희 회사가 오늘 코리아 서울센터를 오픈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에 서울센터를 멋지게 오픈해 그러면서 저희 이제 서울에서도 고객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전문가를 모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코리아의 신지식인이시고요. 부동산 경력 아직 젊으신데도 15년이나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봐도 뭐 3초 안에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인호 부장님,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가까이 안 오세요? 저 안 네, 때릴게요. 요즘 네. 네, 사회적 거리 운동이 좀 유행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네. 오늘 좀 거리를 좀 둬봤습니다. 조금만 더 오세요. 화면이 가까이. 작습니다. 네네네. 어떤 제가 아까 서술로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부동산 경력 15년 됐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프로젝트 기획과 상품 담당한 일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네. 많이 좀 다른데 네네네. 어제까지만 해도 말을 못할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말은 할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좀 제 목소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전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와주시면 네네. 오늘 다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재밌는 게 이제 맥도날드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골드나치 이제 맥도날드 하면 떠오르는 골드나치 그 M자 로고를 중간에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아우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개의 고리를 분리시키면서 keep distance 이런 문구를 삽입하기도 하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V자랑 W자를 이제 물리적 거리를 두는 의미로 이제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코카콜라 지금 이제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고개 광고에서 이제 평상시보다 거리를 띄워 놓으면서
떨어져 있는 음,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 세계적인 것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또 카카오톡에서도 음. 이제 이걸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저 카카오톡에 저 라이언만 봐도 지금 마스크 낀 거 보면 너무 귀여워서 자꾸 보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중국은 좀 어떤가요? 좀 이제 뭐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과 북미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최근에 이제 지역 감염은 거의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서 정부에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양회 음, 지금 원래는 3월 달에 네, 진행하기로 네, 했는데 그 연기된 소식 들으셨죠? 지금 네, 얘기로는 뭐 4월 말에 한다, 5월 초에 한다 여러 얘기들이 그러게요. 있는데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각 나라 그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음, 5월 15일 전까지는 이제 외교관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네, 거 네, 봐서 네. 지금 5월 15일이라는 특정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최시한이라고 예, 보면 그래서 되겠네요. 예, 보통 예. 양회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 음, 4월 말, 5월 초 정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어떤 소식이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네. 되고요. 예, 예.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양회를 통해서 그 코로나 이제 종식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제 펼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이제 50조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중국 정부의 GDP가 한 100조 위안이었었는데 거의 와, 절반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발 금융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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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죠? 그 기억하죠. 시기에 네.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4조 위안을 음, 풀었는데 50조 위안이면 뭐 거의 12배, 13배 가까이 되는 세상에나.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식시장이 많이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뭐 음,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계시는데 예, 예, 예. 중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의 돈이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처럼 또 부동산 시장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다시 이제 그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참 많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음, 음, 그 이제 시장 조사하면서 분양 아파트 현장을 가보면은 설 지나고 최근까지 이제 그 음. 분양 사무소가 다 이제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는 예, 예. 이 사무 그 부정 사무소가 다 이제 오픈을 하고 정말 이제 음, 많은 사람들이 또 최근에 이제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음. 지난주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고 있고 또 예. 최근에 이제 분양 예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집 안 팔렸다가 뭐 최근에 이제 집을 팔았다는 네, 네. 분들은 이제 막 직접 만나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좀 떠오르는 생각인데 저희 이제 지난번 얼쏘 아카데미 할 네. 때도 좀 그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음,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유무역지구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고 언제 지정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어, 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무역지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국가에서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한 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세나 또 기업의 법인세 같은 혜택들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외국인 투자의 어떤 그 문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음. 뭐 무역이나 이런 통관 절차를 상당히 또 간소화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혜택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금융 개방의 어떤 음. 역할까지 지금 그 자유무역국에 이제 포함이 돼가고 있는데 네네네. 상해에서 이제 처음 자유무역국 개념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2013년이고요. 근데 그 음. 전에 2009년에 이미 그 상해 지금 크게 세 개의 항구가 있거든요. 네네네.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는 거는 저기 양산,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쪽 그 쪽인데, 네. 양산 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항구고요. 그리고 음. 북쪽 가시면 그 와이가오차오라고 하는 그 보세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푸동 공항 사실 공항도 이제 항구의 개념이거든요. 어. 이제 그 세 개의 지역에 이제 당시 이제 그 싼강 싼취라고 해서 세 개의 그 항구와 세 음. 개의 이제 그 구역 해가지고 예, 예. 이게 이제 자유무역국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격의 어떤 아. 그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2013년 9월 29일 날 그 음. 와이카오 차오 지역의 두 개 지역 그리고 양산 심수강 지역 음. 그리고 후동공항을 해서 이제 자유무역구가 이제 출범이 됐고요. 아.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이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네네.
그 세 개 지역에 추가가 됐어요.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자주이, 음. 짱장 그리고 찐차오 지역. 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루자주이는 이제 아시다시피 금융 금융,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짱장은 이제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네. 찐차오는 이제 수출 가공업의 이제 제조업 중심의 어떤 네네. 산업 단지가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 세 개 지역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음. 기존의 자유무역부의 어떤 그 산업적인 영역을 이제 금융과 어떤 하이테크 산업 그리고 이제 이런 제조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 시기에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그 후광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광통? 네네네. 주식이 예, 예. 이제 외국인들도 상해 주식시장과 네. 홍콩의 주식시장을 이제 바로 그 직접 매매가 가능하도록 이제 연결을 했던 네네. 일인데 그 일이 이제 2014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자유무역부 개념하고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개방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루자주의도 네, 해석이 주장이 되구나.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일인데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링강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는 그 지역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중국의 제조업 관련된 산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2019년에 이제 자유무역 시험구를 더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링강 심펜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링강 그 지역의 전체 지역과 이제 펑시엔치의 한 14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된 일부 지역이 합쳐지면서 이제 이 자유무역구가 더 이상 이제 푸동 신츠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이게 상해 전 지역으로 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국 정부가 지금 그 외국인을 받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많은 조건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은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푸동 자유무역부에 들어와 있는 세계 500대 기업의 숫자가 한 3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럼 들어와 500여 있는데 개 중에 300여 예, 개가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좀 상당히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또 외국 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가 기존에 지금 그 상해 후구가 아닌 외지 사람들에게는 이제 5년 연속으로 상해에 이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만 주택을 살 수 있게끔 좀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2019년에 이 정책이 나오면서 이 링강 지역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3년으로 그 기간을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줄 예. 서서 집을 사고 막 이쪽 당시 이제 저희가 기억해 보면 2019년 하반기쯤 사실 상해 부장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유독 이제 링강 지역만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이제 집이 막 당일 완판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배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그 작년 말쯤에 또 그 펑시엔 지역 그 지역이 확대된다고 발표가 되면서 네네.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 3년을 이제 조건 하에 이제 1년 세금 납부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노동계약서가 있으면 또 집을 살 수 있게끔 더 문턱을 낮춰주면서 세상에 그럼 지금 5년이었던 게 흔히 말해서 조건이 된다면 그렇죠, 1년으로도 네. 될 수 있다는 엄청난 말씀이죠? 사건이죠. 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링강 또 자유무역부 지역이 상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좀 그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네네. 이건 이제 그래프인데 지금 상해 전 지역에 지금 그 저희가 이제 흔히 신도시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이제 5군데 지역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송장 신도시고요. 네네. 중국 최초의 이제 신도시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된 곳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짜딩 신도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링강 신도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름이 난후이 신도시라고 바뀌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교민들 많이 투자하셨던 칭푸 신도시, 그리고 그 예전에 난차로 불렀던 이제 펑시엔 신도시가 있는데요. 네. 가격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난후이 신도시 지역이 좀 월등하게 낮았어요. 그랬네요. 다른 지역은 거의 이제 3만 원 후반대, 4만 원 초반대였었는데 난후이 신도시만 이제 2만 원 후반대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사실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중심사 거리가 네. 좀 많이 멉니다. 네. 상대적으로. 하지만 2년 후에 이제 가격을 보시면 좀 놀라실 건데요. 지금 엄청 놀라십니다. 난후이 신도시 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다른 지역은 예. 다 대동소이한데 난후이가 거의 이제 현상 유지를 했지만 유독 이제 이 지역만 올라왔는데 이 어떤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자유무역부 정책 거기서 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고객분들도 이 지역 자유무역지구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눈을 더 크게 뜨시는지 좀 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해는 이제 도시계획을 장기 플랜을 세우고 지금 현재는 2035년 마스터 플랜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언뜻 봐도 자유무역지구가 참 그 틀에 맞춰서 잘 네네, 개발하고 있는 맞습니다. 네. 것으로 네.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해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음, 개발하고 있는지 네, 좀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땡큐입니다. 네. 네. 이제 요 책이 이제 그 2017년 발표가 된 이제 상해 마스터 플랜이고요. 중간에 이제 여러 이제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신본을 통해서 또 뭐 아카데미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 두꺼운 책을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얘기거든요. 어, 혹시 그 상해에 전 세계 그 매 년마다 도시 세계 음, 뭐 음.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순위 발표하는데 어, 혹시 상해가 몇 등 정도 한지 아세요? 글쎄요, 한 22? 22? 음. 오, 그렇게 상해를 형편없게 보셨나요? 그랬나요? 저는 이제 상해에 지금 꽤 오래 살고 있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 있겠지만 서울보다 상해가 더 발전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뭐 네. 부분에서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상해가 제가 이제 중국에 한 100여 개 도시를 다녀봤는데 상해만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는 상해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는 이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그런 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도시 경쟁력 순위를 보니까 상해가 13등 했더라고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이 15등을 했습니다. 어, 어, 지금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거의 세계적인 도시 순위권에 이름을 이제 상위권에 항상 올리는 뭐 뉴욕이나 네네. 런던, 뭐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상해의 어떤 경쟁력이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어떤 혁신 도시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어떤 주거의 편안함, 그 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도시 경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인데 상해 마스터 플랜 이제 2035년까지 마스터 음, 플랜의 핵심은 이 도시 경쟁력을 좀 키워가지고 이제 상해도 이제 세계적인 도시들과 이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그런 어떤 날이 빨리 왔으면 네 좋겠어요. 올려보겠다는 얘기고요. 네. 뭐 어떻게 이걸 하겠다라는 거냐 생각을 해보면요. 예전에 이제 그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2020년까지 개발 계획의 핵심은 그 상해 이제 시중심과 외곽 지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제 시중심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선 안쪽 지역, 그래서 네네. 이제 뭐 도시개발 계획 용어로는 이제 주청취라고 얘기하고요. 네. 상해 사람들은 이거를 시취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네. 시중심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상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짜오취는 외환선 바깥쪽을 얘기하는데 2020년까지 개발 계획의 핵심은 이제 그 외환선 안쪽 지역을 어느 정도 개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환선 바깥쪽 지역에 그 신도시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이제 11개가 됐다가 이게 뭐 9개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5개가 돼가지고 네네네. 그 대표적인 신도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송장 그리고 짜딩 그리고 당시는 이제 링강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네네. 또 당시 또 난차오라고 불렀었고 칭푸 네. 그 밖에 또 이제 뭐 찐산 그리고 뭐 총민다오에도 신도시가 있었는데 이제 2035년까지 개발 계획에서는 이게 좀 어떤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도시 지역들을 이제 좀 개발을 했고 근데 지도상으로 보시면 사실 이 신도시를 개발을 해도 상해 바깥쪽 지역까지 굉장히 또 많은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상해 전체 면적이 대한민국 서울의 이제 12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면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도시 바깥쪽 지역을 또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좀 큰 어떤 그 액션들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해 정부가 이제 한 일이 그 시 중심의 그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 때 신도시라고 불렀던 이제 민항, 뭐 바오산 지역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운차오라고 많이 얘기하는 네. 지역 그리고 지금 디즈니를 중심으로 하는 천사라는 지역까지 시중심의 범위를 넓히고요. 그리고 네네. 더 이제 외곽 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좀 동력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 먼 지역에서 이제 상해 시중심까지 들어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지하철이 잘 뚫려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없는 지역들도 많고 이제 뭐 시중심으로 출퇴근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그 먼 외곽 지역까지 사람을 넣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그 상해시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게 TBC라고 해서 이제 뭐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 이제 컬처를 같이 음. 연합한 이제 산업 단지와 주거 단지가 같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음. 여러분이 좀 잘 아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애들 학교도 많이 보내줬던 지역인데, 어, 너무 친숙한데요, 네, 갑자기? 짱장이라는 지역 아시죠? 거기 학교 이름이 S S 뭐였죠? 모 학교죠, 네, 네네, 그 학교가 있죠. 네, 네. 잘 보시면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특징이 이렇습니다. 보시면은 짱장 하이테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이제 거의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력도 높고 네. 지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에 걸맞는 이제 어떤 환경들, 뭐 좋은 주거 단지들, 좋은 아파트, 뭐 별장 같은 시설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들을 또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식들 학교 잘 보내면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지역에 상당히 발전이 돼가지고 뭐 거의 이제 시중심의 일부 지역이 됐죠. 예전에 제가 처음 상해왔을 때만 해도 사실 짱장은 이제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S 모 학교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 네, 예. 저희 근데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로 많은 그렇죠. 변화 아무것도 발전을 없었어요. 거두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고요. 사실 당시에 상해시 정부가 이렇게 큰 그림까지 그리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2035년 마스터 플랜을 이제 얘기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지역이 이제 짱장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컨셉에 맞춰가지고 지금 또 이제 외곽 지역들을 개발할 이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저 지역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네. 예. 뭐 그 얘기는 뭐 정말 말하면 많이 뭐 들었습니다. 네. 하겠습니까만서도.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좀 간추려 본 거는 네.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필수 반드시 이제 구비가 돼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상업 중심 소비를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쵸. 네. 뭐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이제 뭐 옷도 사야 되고 이제 이런 음, 행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업 중심. 네. 이제 그리고 또 주말 되면 또 놀고 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편의 시설들, 이제 의료, 문화, 레저 시설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교육 시설, 학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또 잠을 자는 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주거 단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지원, 회사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교통 인프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포함한 뭐 버스나 그런 대중교통 같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저기 린강 펑시엔 자유무역지구 해당되는 그 지역이 지금 인구 유입 동력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다 갖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직까지 뭐 짱짱하고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좀 큰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개발 계획상과 지금 현재 일어난 어떤 그 진도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좀 예.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이 지역의 가장 이제 큰 이제 어떤 산업적인 지원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그 린강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국영기업서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지금 산업단지를 네. 조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그 린강 가시면은 이제 그 띠슈에후라는 그 네, 동그란 동그란 호수가 있어요. 호수. 인공 네네. 호수인데 네네. 그 호수에 이제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서쪽 지역으로 전부 다 이제 산업단지거든요. 그 맞아요. 안에는 이제 중국의 기반 산업인 뭐 조선 산업을 포함해서 뭐 항공기 산업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포함한 중국의 주요 이제 어떤 그 제조업 단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릴 그 린강 펑시엔 지역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스 정말 많이 나왔던 그 테슬라라는 맞아요. 기업 테슬라. 아시죠, 그죠? 네네네. 이제 뭐 어디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가 한 20억 불인가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제 20억 불. 공장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 자동차가 나오고 있어요. 오. 그 테슬라 공장이 지금 바로 그 린강 펑시엔 지역과 린강의 이제 푸동 그 지역, 푸동 해당 지역 그 중간 지점 경계 정도에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그 단지와는 한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되게 가깝네요. 실제로 네. 이제 그 듣기로는 테슬라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이 지금 이제 이미 입주가 된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상업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미비한데 아직 오픈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라노안 TNT라고 하는 이제 한 5만 평 규모의 쇼핑몰에 지금 입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임대 브랜드들은 전부 다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이제 여러 이제 시설들, 이제 뭐
그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뭐 샤오양 성지엔이나 이제 뭐 슈퍼마켓 극장 같은 시설들 지금 다 입점이 준비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중국 이제 지금 최근에 축구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명문팀 유벤투스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 그 유소년 아카데미 이제 운영한다는 어떤 조건으로 이제 아카데미 축구 유소년 축구 센터를 좀 또 건립을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너무 예,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학교인데 최근에 이제 상해에서 가장 이제 그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장 명문 학교 중에 하나인 그 세계 외국어 학교 아시죠? 네네네. 다운타워에도 예, 세계 외국어 학교 거의 이제 뭐 네. 중국에서는 저 학교만 나면은 뭐 인맥 걱정 없다라고 그렇죠. 말할 정도로 이제 각계층의 이제 고위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이미 링강 퐁신 연구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이미 개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을 또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지금 최근에 교통대 부속고등학교하고 이제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이제 그런 학교들 이미 배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하철은 없어요. 하지만 그 2035년 마스터 플랜 계획 잘 보시면은 네. 인구 1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에는 지하철을 반드시 배정한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2035년까지 이제 계획되는 여러 노선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 링강 펑시엔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한 2개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이 이제 실제로 건설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해를 대표하는 이제 산업단지들의 지하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뭐 차오진 카이파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미난 개발구나 짱장 같은 지역들 다 지하철 배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도 이제 그 우선적으로 지하철이 배정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준 높은 주거단지인데 지금 이제 4개의 그 브랜드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들어올 또 다른 단지들이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온 그 브랜드는 이제 류청이라는 중국서는 뭐 거의 최고급의 호화 주택을 짓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바오리 그리고 이제 삐꾸유엔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세계적인 많은 프로젝트들 개발하면서 유명해진 회사고요. 그리고 또 따밍청이라는 또 고급 주택을 짓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정말 또 좀 공교롭게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짱장 말고도 그 탕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도 이제 짱장과 이제 마주하면서 또 그 지역에 그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이거든요. 탕천도 안에 상당히 많은 명문 학교들 들어와 있고 뭐 쇼핑센터 같은 아까 말씀드린 개념과 또 정말 또 잘 맞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탕천에 들어와 있는 개발상이 류청, 바오리, 따밍청 3개가 또 겹쳐요. 굉장히 좀 공교롭게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 지역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탕전이 될 수 있는 탕전이라는 지역은 사실 한국 교민들에게 굉장히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어떤 투자 수익률 올리신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제2의 탕전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좀 가슴 설레야 할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지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되게 우연의 일치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이제 국제 사고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링강 란완이라고 이 지역을 불렀던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작은 고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이제 개발하길래 이제 국제 사고의 모습을 갖추는지 한번 좀 또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뭐 방금 설명드린 이제 시설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주택 단지고요. 초창기 때 이제 류청이 들어왔고 류청이 이제 단지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어온 단지가 이제 그 삐꾸유엔. 사실 삐꾸유엔은 세계 개발상이 같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삐꾸유엔과 상해를 대표하는 개발상이 류띠. 그리고 또 한국 교민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스마워 빙장 아시죠? 이 세계 개발상이 이제 같이 투자를 해서 이제 브랜드는 이제 삐꾸유엔으로 이제 그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오리가 들어왔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류청하고 삐꾸이에는 이제 거의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바오리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거의 이제 대부분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따명청이 또 땅을 사면서 이제 보통 땅 사고 나서 뭐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그냥 땅 빌려두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인데 땅 사자마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땅을 막 다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아마 건물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거리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세계 외국어
학교. 요 밑에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이고요. 여기 지금 유치원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벤투스 축구장은 여기고요. 이야, 정말 위치 좋네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쇼핑몰인데 쇼핑몰은 한 5만 평 규모고요. 그리고 쇼핑몰 안에 이제 이 지역의 수준을 또 생각을 해서 호텔을 하나 배정했는데 네네네. 호텔이 무려 5성급 호텔이에요. 오, 예, 여기 지금 홍천루에 있는 뭐 디전 호텔이나 신동 호텔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준의 호텔이고요. 이 호텔은 이제 프랑스의 아코르 그룹이라고 해서 네. 그 굉장히 큰 호텔 체인입니다. 전 세계 네. 한 110개 국가에 한 4,900여 개 호텔을 갖고 있고요. 음. 이 호텔 밑에 있는 그 여러 브랜드 그 라인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소피텔 네, 소피텔. 오, 예. 잘 알죠, 잘 알죠. 그리고 이제 네. 풀만 호텔 아시죠? 네네, 그리고 풀만. 페어몬트 호텔 이런 호텔들이 이제 요 아코르 호텔의 계열사고요. 여기 들어온 호텔은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머큐어 호텔이라고 역시 5성급 라인이고요. 네네. 한국에는 이제 머큐어 그 엠바서더라고 해가지고 4성급 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울, 뭐 부산 여러 지역에 있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세계적인 근데 명성이 있는 들어온다고요?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공장이에요. 네.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이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은 이제 이 지역밖에 없어요. 이제 요 범위 정도가 이제 주거 단지로 개발된 지역인데 요 안으로 이제 또 상당히 많은 이제 주재원들이 이미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닷가거든요. 네네네. 이 지역까지를 전부 다 개발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농지 지역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그 뭐 오피스나 어떤 컨벤션 센터 같은 시설들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3.5km 규모의 그 공원, 산책로. 3.5km. 네, 지금 보니까 벚꽃이 정말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뭐 1시간 코스로 또 산책도 즐길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상당히 좀 훌륭한 시설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뭐 주말에 굳이 이제 시내 안 가셔도 네. 여기서 대부분의 어떤 문화생활들과 뭐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위치에 지금 기차역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혹시 상해 동력 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들었어요. 네, 푸동의 따옹차오라고 해서 이제 푸동 공항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항과 기차역을 같이 합쳐가지고 교통 허브를 만들고 있는데 그 상해 동력을 가는 기차가 이제 이 지역을 지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푸동 공항과의 접근성을 봤을 때도 이제 또 이 지역에 외국 사람들 많기 때문에 공항 관리를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편리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왜 샤오적이면 작은 구베이라고 불렀는지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네. 목소리도 목도 아프신데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말 이런 곳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지 저희 이제 집 보는 게 취미이시고 여행과 부동산은 내게 맡겨라.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정미란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란입니다. 예, 집을 사랑하는 여자 정미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저기 정 차장님, 근데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 전인우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리청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리청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왜 그렇게 이게 사회적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먼저 개발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한데요. 리청이라는 아파트는 중국의 10대 안에 드는 개발상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짓고요. 야외 수영장은 기본으로 이렇게 넣는 아파트인데요. 일예로 중국에서 가장 비싸게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와이탄의 황포만이라고 해서 펜트하우스를 약 한 평당 분양가 36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걸요? 그걸 분양한 아파트가 바로 위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렇게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짓는 위청이 왜 링강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리청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구성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단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청은요, 제일 처음에 2018년도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에 나누어서 분양을 했는데요. 여기 1기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기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가 2기 분양 때 또 고객님 모시고 갔고요. 그 다음에 3기 분양을 이렇게 하고
작년에 걸쳐서 4기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5기 여기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면 지금 몇 동, 어느 동을 지금 분양하는 건가요? 네, 여기 중앙에 있는 3동, 4동, 6동, 7동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네, 마지막입니다. 아쉽게도. 그럼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요, 총 154채밖에 없습니다. 4개 동, 금방 말씀드린 4개 동입니다. 그러면 평형대는 어떻게 될까요? 예, 평형대는 88평부터 136평까지 4개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좋은 게 88평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52채나 분양을 합니다. 저희가 수량이 많네요. 네, 네네. 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걸로 봐서는 분양가가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 2, 3년 동안 지금 정부에서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정책으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1기 분양할 때보다 지금 분양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 매물을 잡으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보시는 바와 같이 21,000원에 분양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88평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선수금 65만 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네네네. 65만 원에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대출을 약 한 120만 원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네. 한 달에 대출금이 약 한 6,200원 돼요. 음. 예. 근데 더 부담스럽지 않은 게 입주가 올해 9월입니다. 되게 빠르네요. 네. 그래서 올해 사시고 나면은 정말 사자마자 바로 열쇠를 받아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임대가를 물어보니 분양하는 데서 약 한 3,000원 전후로 얘기하는데 약 한 2,000원대, 3,000원대라고 임대를 줬을 경우에 네네. 내가 대출금을 임대료 빼고 나서 약 한 4,000원 전후만 내도 이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해 지난번에도 저희가 얼쏘 아카데미 해보면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48,000원 거의 5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근데 지금 21,000원이라면 이게 인테리어 같은 건 안 되어 있는 그런 모패 상태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격은 반전인가요? 이 가격은 솔직히 상해 외곽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유명한 찌아싱도 이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테리어가요. 중앙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일러까지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호화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뒤에 장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VR로 정확하게 이거 흔히 말하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망했어요 뭐 이런 거 미쳤어요. 사장님 미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단지는 어떻게 해야지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구매 자격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저도 너무 구입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구매 자격은 먼저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이제 외국인이니까 여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와 납세 증명이 1년 꼭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얼마를 준비하면 되나요? 내가 사고 싶다 자격이 된다 그러시면은요 예약금 5만 원을 내시면 분양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분양 일정 좀 안내해 주세요. 네. 분양 일정은 예약금은 오늘부터 받기 시작했고요. 벌써요? 네, 4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습니다. 오후 4시에 마감을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향금 낸 사람에 한해서 공증처가 번호를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번호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번호 추첨한 대로 들어가서 입장해서 동호수를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한국처럼 동호수 추첨이 아니라 입장 순서를 추첨하는 거고 26일 날은 직접 가서 내가 내 원하는 집을 고르는 형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장 투어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럼 현장 투어 말씀드릴게요. 저희 내일 10시에 홍천에서 출발하고요. 여기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 중에 저희가 끝나고 전화를 드릴 텐데요. 참가를 하실 거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차량 등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차하고 2차 사이에 저희가 4월 9일 날 생방송 한 번을 더 합니다. 그날은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니까 혹시 듣고 싶은 지인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또 2차 4월 10일 날 출발하고
3차는 4월 11일 날 출발을 하는데 이날 신청자가 벌써부터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토요일 날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서둘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제 오늘 지금 생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럼 투어를 원하시면 이제 내일 투어를 참여하신다, 아니면 내일은 또 출근하셔서 못 하시는 분은 토요일 투어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네. 저희가 제가 VR을 보면서 좀 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앞에 88평, 106평 저희가 네네. 동표가 있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괜찮습니다. 88평 그럼 방이 몇 칸이고 화장실이 몇 네, 칸인가요? 88평은요 2+1으로 방이 2개, 그리고 조그맣게 서재가 서재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화장실이 2개 나 있습니다. 어휴, 화장실 2개. 자, 먼저 저희가 부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엌에 보시는 대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부엌에 보시면은 그릇과 냄비 다 빼고 나머지 다 드립니다. 냉장고 빼고요. 네네네. 조금 여기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고, 맥주도 보이네요. 아, 이것도 좀- 맥주는 주셔야죠. 맥주 안 드립니다. 예, 만약 맥주를 원하시면 구입하신 분들 입주하실 때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실로 가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엌에서 나오시면 거실이 있고요. 예, 거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88평인데 작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굉장히 잘 나와 있죠? 네. 예, 저희 베란다로 나가서 저희 좀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수영장에 보이는 뷰 라인인데요. 여기는 1기와 3기 사이에 있는 그러한 수영장입니다. 5기에는 그럼 저 수영장은 없고. 수영장은 여기 건너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사용하시는 네네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탁 놓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위에 에어컨 보이시죠? 에어컨, 중앙 네네. 에어컨. 예, 이거 다 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일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나. 예, 세상에나. 자, 그러면 저희 가서 방으로 가서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창문 앞에 여기 이렇게 조금 턱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 예,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방 옆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요. 네네. 안방 옆에 문이 있죠. 네. 문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바로 옆에 옷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이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네네. 그리고 안방 안에 화장실도 화장실. 있습니다. 야. 예, 화장실 굉장히 깔끔하게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호화 주택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안방을 보고 저희 그 다음에 작은 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 먼저 볼게요. 네. 서재인데 플러스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서비스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뒤에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이제 책장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조금 보이시라고 보여요. 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이 맞은편에 있는데요. 작은 방 보겠습니다. 역시 이 방 크기는요. 침대 하나 들어갈 사이즈와 그리고 책상 놓을 수 있는 사이즈, 그 다음에 책꽂이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역시 위에는 중앙 에어컨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자녀 한 네. 명 정도 있는 분들까지 충분히 네. 거주할 만한 사이즈가 되네요. 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저희가 VR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직접 보시고 어떠신지 보시고 난 다음에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리청이 이유가 있는 브랜드 네임이었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현장으로 내일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네, 내일 시간 안 되시는 분은 토요일 날 10시. 저희 여기 진팅천지 3층 코리아 부동산으로 오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신청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내일 현장에서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